보신 것처럼 인천공항에서 1억 원이 넘는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시다시피 중국인이 중국인 사업가를 상대로 일을 벌였는데 얼굴에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달아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예.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이 짐을 챙기고 있는 한 일행 가까이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갑자기 일행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더니 네,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망친 겁니다. 피해자는 40대 중국인 무역업자고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이 범행 닷새 만에 가방을 훔쳐서 달아난 30대 중국인 A씨를 인천에서 검거했고요. A씨가 검거될 당시에 그를 이 차량에 태우고 다닌 50대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국인 지인도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사업가가 지금 피해를 입은 건데 그 사업가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이제 들어오는 그 전으로 해서 또 입국 날짜를 정한다든지 그리고 직접 그 범행 현장에 가서 사전 답사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 범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고요. 일단 경찰에 적발이 돼서 잡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중국인 범인 하나가 공범이 또 중국으로 좀 도주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속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외국인의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서 이 부분까지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가방과 관련된 사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현금이 든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지난 14일 오전 6시 20분경에 지하철 1호선 양주역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일본인 연극배우 B씨가 놓고 내린 여행 가방 안에 많은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방을 50대 남성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간 겁니다. 이 B씨 작업에 사용할 의상 원단을 국내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 10일에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다음 날 경찰에 B씨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현금 3,4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데 이 가방은 그럼 찾은 겁니까? 네, 경찰의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이 B씨 다행이네요. 품에 이 돈이 그대로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방 주인 이 지하철을 탄 종로 3가역부터 경찰이 80여 대의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요. 교통카드 이력 등을 추적해서 A씨 신원을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전에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가방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물쇠 부수고 집 안에다 돈을 보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룹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자 민 대표는 그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사담을 갑자기 너무 진지한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그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고 죄송해요. 내가 그냥 이게 약간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일단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진흙탕 싸움이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과 관련된 걸 지금 하이브에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영권 탈취와 관련해서 지금 민희진 대표는 사담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사담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동일한 목적 하에 이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사담이라고 한다면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3자의 개입이 동반돼서 이야기가 진행됐다면 이걸 사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하이브 측의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지금 노예 계약과 다름없었다라는 이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있는데요. 지금 주주간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라는 건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는 게 지금 하이브 측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영원히 날 묶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하이브 측이 지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11월부터 이 민희진 대표 주식 매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식을 만약에 매각하건대 하게 된다면 하이브와 근속계약 만료되는 시점이 2026년 11월인데 이때부터 경영금지 조항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이브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경영권 분쟁인 것 같은데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을 동원해서 어도어를 자신의 회사로 만들려 했다. 이게 사실 하이브의 주장이거든요. 민 대표의 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 대표가?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업무상 배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수사를 만약에 진행을 할 경우에 그거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업무상 예. 배임이라는 행위 자체는 타인의 사무를 책임지는 자가 그 회사에 뭔가 임무를 위배해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본인의 이익을 얻어야 예. 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들을 입증해 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상 비밀을 유출함으로써 뭐 본인이 이익을 가져간다든가 네.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들을 하이브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배임으로까지 처벌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하이브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황과 계획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저희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축구 이야기인데 이게 답답해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우리 대표팀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4강에 올라야 파리올림픽 본선을 바라볼 수 있는데 무산된 거예요. 네, 8강에서 탈락을 한 거고요.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의 대결에서 지금 실패를 한 거죠. 10대 11로 이 골득실에서 부족했습니다. 일단 지금 FIFA 랭킹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3위고요. 인도네시아 134위입니다. 우리와 121계단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정, 결과 모두 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지금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부차기에서 10대 11로 지면서 이 축구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볼 수 없게 됐고 구기 종목 14개 가운데 여자 핸드볼만 올림픽에 진출을 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